조선의 어느 깊은 밤 한양 사람들은 달빛이 유독 푸르스름한 밤이면 흥인지문 바깥 개망초 꽃길에 하겨운 낭자가 나타난다 소문을 냈다. 그 여인은 원래 기생이었다. 비단처럼 고운 얼굴과 가을밤 갈대 소리 같은 목소리로 한양의 수많은 선비와 벼슬아치들을 홀렸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기생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그 여인은 죽어서 흑여우가 되었다더라. 밤마다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대신 갚아준다더라.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하얗게 피어나는 그 길은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에는 뼛속까지 스산했다. 밤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달빛 아래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머리 풀어헤친 여인이 흑여우로 변해 사람 발목을 물어 끌고 간다더라. 조선 후기 세도가들의 권력이 극에 달하던 시절, 돈과 권력이 뒷골목에선 곧 생명이자 죽음이었다. 소문은 소문을 불렀다. 어느 늙은 기생은 담뱃대를 물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르길 흥인지문 밖 꽃길에 묻힌 것은 무덤이 아니라 낭자의 억울한 한이지. 마이너스 낭자의 이름은 원래 연홍이었다. 연잎처럼 얽히고 붉게 피어 쓰러진다는 뜻이었다. 16살에 비단청루라는 기생집으로 팔려왔다. 비단청루는 이름처럼 사대부들이 비단결 같은 즐거움을 찾던 곳이었다. 권문세가의 자제들은 밤마다 비단청루를 찾아 연홍의 노랫소리에 홀려 취했다. 연홍은 노래 하나로 10집 살림을 부릴 만한 벼슬아치도 무릎 꿇게 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연홍의 주인은 그녀의 재능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자들에게 팔렸고 거래되었다. 거짓 약조와 비단 치마폭 안에서 연홍은 조금씩 마음을 잃어갔다. 그녀에게는 단 한 사람, 비단 청루에 들던 어느 젊은 관원만이 빛이었다. 연홍아, 너를 데려갈게. 다시는 이런 곳에 머물지 않아도 되게 해주마. 그의 말은 비단결 같았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쉽게 찢어지는 것도 비단이었다. 그 젊은 관원은 권문세가의 서자였다. 종친으로 이름만 번듯했을 뿐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다. 연홍과 도망치려던 밤 그의 형들은 군졸들을 보내 연홍을 잡았다. 기생 한 명쯤 버릴 수 있었지만 서자 따위가 집안의 수치를 만드는 건 용서할 수 없었다. 연홍은 흥인지문 밖 개망초밭으로 끌려갔다. 달빛 아래서 연홍은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한 자에게 허락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었다. 이 꽃길 위에 내가 묻힌다면 언젠가 나 같은 여인이 없기를. 그러나 사람의 한은 꽃잎으로도 사라지지 않았다. 연홍이 사라진 뒤 흥인지문 밖 개망초길에선 한밤중마다 피리 소리가 들렸다. 멀리선 은은한 곡조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귀를 찌르는 통곡으로 바뀌었다. 한 사내가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는 비단청루의 단골이었고 연홍을 부추겨 권문세가에 팔아넘겼던 자였다. 그는 취한 몸으로 개망초밭을 헤매다가 풀잎 너머로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을 보았다. 연홍아? 달빛 아래 그녀는 기생의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웃었다. 그 웃음은 여느 밤보다 아름다웠지만 뒤돌아선 순간 그 얼굴엔 검은 여우기가 솟아있었다. 연홍의 죽음 이후에도 비단청루는 흥했다. 오히려 더 많은 권문세가의 비밀을 품으며 불을 쌓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개망초밭에서 사라진 사내들의 소문은 늘어갔다. 어느 비밀스런 장부가 한밤중에 돌았다. 연홍이 다시 돌아왔다. 달빛을 등에 업고 사람의 죄를 핥아먹는다. 비단청루의 주인은 위로는 벼슬아치에게 아래로는 기생과 뒷골목 건달에게 뇌물을 뿌렸다. 연홍의 소문은 꺼질 듯 꺼지지 않았다. 낭자의 한은 땅 밑에서 흑여우로 자랐다. 사람들은 흑여우 낭자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사라진 사람들의 가족들은 달랐다. 밤마다 달빛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더라. 너의 죄를 보았다. 너의 피를 마셨다. 라며. 밤이 되면 술 취한 선비들이 뒷골목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몸은 늘 개망초 꽃길에서 발견되었다. 입가에는 검은 털이 묻어 있었고 가슴팍엔 피리 구멍처럼 작은 상처가 뚫려 있었다. 연홍은 죽어서도 피리를 불었다. 자신의 노래로 홀려 자신을 욕보인 자들을 하나하나 달빛 아래 끌어냈다.
연홍의 무덤에선 달빛만 비치면 흑여우 한 마리가 꽃 사이를 뛰어다녔다. 이 흑여우는 사람 말을 알아듣고 억울한 이를 찾아갔다. 아비에게 팔려온 어린 기생이 울면 연홍은 밤에 몰래 나타나 주인의 목을 물었다. 양반집 종으로 팔려간 소녀가 피투성이가 되어 도망오면 연홍은 달빛을 등에 업고 그 집을 불태웠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밤마다 연홍에게 제사를 올려 자신을 해치지 말라 빌었고 누군가는 연홍의 혼을 빌려 복수를 청했다. 조선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흑여우 낭자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였다. 조선 말기 비단 청루는 결국 불탔다. 그날 밤도 개망초밭엔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수십 명의 기생이 달아나려다 길목을 잃었고 비단 청루의 주인은 마지막까지 연홍을 모함한 장부를 가슴에 품은 채 죽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낭자가 그 장부를 물어갔다더라. 이제 그녀의 원한은 풀렸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연홍은 장부를 없애지 않았다. 꽃길 아래 깊은 땅에 묻었다. 세상이 다시 탐욕으로 뒤덮일 날을 위해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0년이 지나도 한양의 달빛 아래선 간혹 피리 소리가 들린다 한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빌었다. 부디 내 억울함도 가져가 주시게. 흑여우 낭자 나도 원한 없이 눈 감게 해주시게. 그리고 누군가는 밤에 홀로 길을 걷다 개망초 꽃길에서 머리 풀어 헤친 한 여인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검은 귀를 드러냈다. 그 웃음은 억울한 모든 여인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흑여우 낭자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